딱좋아 박서준입니다. TV에서 딱좋아 광고 많이 보셨죠? 반갑습니다. 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거나 속아서 병들고 속아서 죽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비만, 당뇨, 아토피, 고혈압, 탈모, 생리통, 불임, 변비, 폐암 등 병원 불치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무병장수는 물론 본인과 같이 회춘합니다. 그 비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발효와 부패를 알면 천하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평생을 발명에 몸담은 발명가인데 운명적으로 세균을 알아야 성공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로 퇴비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1998년도 경기도 시흥시가 실시한 1일 100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기술 공모에서 대기업 7개와 경쟁해서 가장 우수한 기술로 선정되어 본인이 직접 설계 시공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2001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회에서 이 기술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석박사 수백 명이 연구하는 대기업이 대상을 탔는데 초등학교 학력으로 대상을 수상하자 KBS에서 집중 취재해 방송한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천연 퇴비로서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닐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과 물을 섞어 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이 박 사장의 발명 특허입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뉴스에서 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3, 4년 노후되자 엄청난 악취와 파리가 발생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1일 100톤이 반입되어 30일간 쌓여서 3,000톤이 부패되므로 악취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해 눈을 뜰 수 없고 숨을 쉬면 바로 질식사합니다. 악취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패이므로 부패를 발효로 바꾸면 악취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EM은 물론 전 세계 가장 좋다고 소문난 미생물을 모두 사용해 보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세균도 동물의 세계와 같이 개구리 같은 약자와 호랑이 같은 강자가 있고 쥐와 고양이처럼 부패 세균의 천적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균력이 강한 온나무와 사람이 먹어도 죽는 초, 부자, 벽두궁 등 독성식물을 발효시키는 발효균은 부패 세균의 천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독성식물을 모두 모아 수집해서 발효시킨 결과물을 퇴비 공장에 살포하자 사람이 사는 거실과 같이 치료되는 세계 최초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장을 MBN에서 취재해 방송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이건 악취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한 중소기업이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썩는 냄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미생물을 첨가한 뒤 악취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물 튀어가지고 대중 식당에는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미생물 뿌리고 나서는 악취가 전혀 나질 않아요. 시흥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측정을 의뢰한 결과 악취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악취 12종류가 모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노즐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이런 미생물 50리터로 하루 평균 8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세계 최초로 신균주로 발명된 미생물인데요. 악취 또 파리를 없애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박 사장은 지난해 미생물 17종을 발견해 국내 특허를 받았고 현재 국제 특허도 출원한 상태입니다. 또 이 미생물을 가축 사료에 섞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항생제 대체 효과에 대한 시험을 해본 결과 미생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가축이 더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만간 갖추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정원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3,000톤 병든 환경이 치료된 것을 보고 직원들에게 지구촌, 소, 닭, 돼지, 애견 등 병든 동물과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대한민국을 신화창조하겠다고 장담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본인의 나이 60세였는데 귀에 바람소리가 들리는 이명과 만성피로 발기부전 환자였는데 이 미생물로 발효한 효소식품을 먹은 첫날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를 왕복 운전해도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체험시킨 결과 항생제로 듣지 않는 식중독 설사가 1시간에 그치고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를 과음해도 이구동성 다음날 멀쩡하고 설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동서남북에서 왔습니다. 항생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즉시 미생물의 명칭을 본인의 이름 세준박, 영문 이니셜 SAP 슈퍼유산균으로 명명해 전세계 특허 출원하고 바로 SAP 효소 사료 공장을 만들어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 시군의 양돈, 양계, 한우 농민들의 모임 단체를 찾아가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때 양돈 산업 농민들에게 마케팅을 위한 강의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돈 농민 여러분, 사람은 물론 돼지 등 모든 동물은 장에 영양소를 발효시켜 면역력이자 생명활동의 에너지가 되는 효소를 만드는 발효근과 영양소를 부패시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악취가스를 만드는 부패균, 그리고 강자에게 편승하는 중간균이 공생합니다. 그러므로 가축이나 사람이나 악취 없는 똥을 싸게 만들면 면역력이 높아 병원성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 사료가 문제입니다. 사료 수입의 통관 기준이 부패되거나 벌레가 있으면 반품되므로 다량의 방부제와 살충제가 혼합돼 수입됩니다. 여러분이 방부제가 사용된 가공식품을 먹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냄새를 느껴보세요. 악취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방부제의 효소를 만드는 발효균이 죽거나 위축되고 부패균은 정직한 증거입니다. 또 방부제가 혼합된 수입사료를 먹인 돼지똥, 소똥을 보면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엄청나게 많고 악취와 파리가 진동한다는 사실이 방부제의 발효균은 죽고 부패균은 증가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농장에 살균 소독하면 똥에서 악취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도 돼지똥의 발효균은 죽고 부패균은 증식한 결과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방부제 등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한 가공식품을 먹으면 악취가 심한 똥을 싸고 비만은 물론 아토피, 건선, 당뇨 등 성인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등 식품 첨가물이 비교적 많이 사용된 육류 가공식품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한 것입니다. 겨울철 돼지 농장에 하룻밤만 환기가 문제가 생기면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떼지고 마는 독소가 바로 악취가스입니다. 악취와 파리가 들끓는 열악한 환경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가축에게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 살균 소독제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농장 폐사율이 정부 통계 42.8%나 되는 것입니다. 살균제를 살포한 똥은 발효가 되지 않아
퇴비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댐의 적조의 원인이 됩니다. HAP 슈퍼유산기를 활용해 부패를 발효로 바꾸면 부자도 되고 땅도 살리고 환경도 훼손되지 않는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병원에서 살균제를 가습기에 넣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살균제를 물 쓰듯이 퍼부어 가축의 면역력을 극도로 악화시켜 구제역과 AI가 전국에 확산되는 만국행위를 매년 반복하니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여름철은 체온 유지에 체내 요소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 감기도 걸리지 않는데 여름철에 조류독감 AI가 확산된 것은 축산산업의 종말은 물론 세계보건기구 WHO가 항생대 대성균 슈퍼박테리아로 인류 60%가 멸망한다고 예고했는데 살균 소독의 왕국, 농약 사용의 왕국, 항생제 사용의 왕국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잡는 살균제가 개발된 역사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사람이나 동물이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장에서 영양소가 부패되지 않도록 부패균의 천적을 먹여서 악취 없는 똥을 싸도록 장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수입사료 1톤에 제가 개발한 HAP 효소사료 1 내지 2kg을 혼합해서 먹인 소똥, 돼지똥, 닭똥을 보십시오.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단 한 톨도 없고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돼지인 경우 사료가 20% 이상 절감되고 출하율이 25일 단축되면 물론 축산 농장에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가 해결되고 축산 분뇨가 자연 발효돼 양질의 퇴비로 사용되니 고추 농사나 과일 농사 농민들이 서로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돼지똥 처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댐의 녹조도 예방됩니다. 돼지, 소, 닭 어떤 농장이든 똥관리를 일꾼에게 맡기지 말고 주인이 해야 부자 됩니다. 돼지를 키우면 돼지똥 냄새에 내성으로 냄새를 느끼지 못하니 이웃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부패를 발효로 바꾸면 부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강의를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마케팅을 했는데 그중에 한 돼지 농장을 YTN에서 집중 취재해서 방송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분뇨를 처리하고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한 농장입니다. 사료에 특별한 가루를 첨가해 돼지들에게 먹입니다. 이 가루는 흙 속에 있던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것입니다. 돼지들이 사료를 먹는 동안 같은 미생물이 든 액체를 돈산 내부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 분뇨의 악취가 90%가량 사라지고 분뇨는 2-3일 내에 완전 액체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기존 40%에서 5%로 크게 줄고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라든가 암모니아 가스가 초기에 한두 시간 만에 휘발되고 2-3일만 지나면은 고유의 악취는 거의 없고 돼지의 고유의 향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냄새 없이 액체로 된 분뇨를 논이나 밭에 뿌려주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농작물의 병해충 저항성도 커집니다. 골칫거리에 불과하던 돼지 분뇨를 완전 재활용하는 셈입니다. 당도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 과일도 크고 또 이 곡식이 전혀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축산 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은 더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HAP 효소사료 사업 3년에 수천만 마리 돼지와 소, 수억 마리 닭, 그리고 병들어 죽는 애견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은행에서 42억 원을 융자받아 발효식품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만든 시점에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짐승도 하지 못할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식품으로 100명이 먹고 100명이 치료되어도 약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과할 수 없는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현재 응급 환자와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를 제외하고 모든 질병을 자신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데 이 기제로 정보를 몰라 치료하지 못하는 기저의 피해자인 것입니다. 제품을 팔 길이 없다고 죽을 수는 없고 살아남는 마케팅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한의사와 약사, 의사들에게 강의해서 제품을 납품하는 마케팅을 위한 강의로 살아남았는데 그때 강의한 내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본인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기계공학, 환경공학, 발효공학, 의학 등 12개 전문 분야의 발명 특허가 200여 종이 넘고 처음으로 깨달은 지혜를 공유하고자 쓴 책이 50여 권이나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의대와 약대, 한의대학교에서 교육하지 않는 장내 발효균과 부패 그리고 방귀약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AP 효소식품이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닌데 비만, 아토피, 건선 등 병원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은 슈퍼위산균이 장내 발효균을 증식시키고 부패균을 억제하므로 환자가 먹은 음식이 효소로 흡수돼 건강을 잃었던 세포가 건강해져 머리에 탈모부터 발톱 부종까지 모든 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병원이 왜 비만, 아토피 등 눈에 보이는 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약물은 화학물질로 발효균이 죽는 독소를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발효균은 곧 효소를 만드는 일꾼입니다. 일꾼을 죽이거나 위축되니 치료가 되면 참으로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장은 곧 인체 60개 세포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세포식당입니다. 세포식당에서 음식이 썩어서 독가스가 되면 세포가 병들고 음식이 발효돼 효소가 되면 병든 세포가 건강해져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이 의학의 진리입니다. 식약처가 한국인이 홍삼을 먹었을 때 사포닌 흡수율을 연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 1%도 흡수하지 못한 사람이 37.5%나 되는데 흡수되지 못한 원인은 장에 사포닌을 분해하는 발효균이 없어 흡수되지 못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떤 보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본인이 백삼을 발효해 중앙대학교 인삼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면역력과 항암에 효과적인 진세노사이드 효소가 일반적인 발효 방법보다 50배 이상 많습니다. 가시오갈피가 관절에 효과적인데 효과가 없다면 장에 가시오갈피 영양소를 분해하는 균이 없거나 부패돼서 배설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발효한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장청, 혈청, 뇌청, 피부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장이 맑으면 혈액도 맑고 뇌도 맑고 피부도 맑다는 뜻입니다. 생리하는 여성이 모유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쾌변을 한두 달 유지하면 생리혈에 검정색이 없고 피부가 몰라하게 좋아지고 생두성이 없거나 감소한다는 사실이 장이 맑으면 혈액도 맑다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SAP 효소식품 제조 방법을 소개합니다. 눈, 뇌, 간, 폐, 관절 등 60조 세포의 필수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현미 등 17곡류와 뇌세포에 효과적인 초석잠, 간 건강에 좋은 헛개나무 열매, 관절의 가시오가피, 홍삼 등 70여 종의 한약재를 슈퍼유산균으로 발효합니다. 알기 쉽게 60조 세포의 필수 영양소를 모두 모아 소화기관 장의 발효균이 할 일을 특허받은 발효공법으로 발효공장에서 효소한 발명품입니다. 음식은 먹으면 장에서 발효균이 효소로 분해해야 세포에 흡수되지만 효소는 섭취와 동시에 흡수되므로 극심한 피로가 5분 이내 해소되고 항생제로 듣지 않는 식중설사가 60분에 그치니 해외여행에서 피로와 설사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해독력이 탁월해 맥주, 소주, 막걸리, 양주 어떤 술을 과음해도 다음날 멀쩡합니다. 과음만 주의하시면 해외여행과 장거리 운전은 물론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 축구, 농구, 수영, 배구, 마라톤 등 에너지가 대량 소모되는 운동 경기에 효자 중 효자이니 주머니에 자동차에 사무실에 비상식품으로 준비하면 청춘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의 체력 향상은 물론 시합 중 피로를 100% 예방할 수 있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은메달이 되는 불행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탁구협회 회장을 맡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리우올림픽보다 금메달을 배로 따 국위를 선양할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미 장애인 탁구 선수들에게 제공해 체력 향상과 운동 중 피로를 느끼지 않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피로가 덜 하고요. 제가 아침, 저녁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침에는 이제 훈련 중간에 많이 먹어요. 또 다른 간식도 안 먹게 되고 일단 속이 좀 편해요. 근 피로도도 많고 육체 피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돼요. 파이팅! 딱 좋아! 매일 저희는 2포는 아니고 1포씩 먹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운동부터 야간 운동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먹기 전에 훈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침에 조금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먹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상관해서는 못 느꼈는데 이제 꾸준히 먹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조금 개운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일단은 복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마다 이제 리그전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게임을 소화해야 되는 선수들을 보면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향상이 됐고 아무래도 먹지 않았을 때라 보다 먹었을 때가 훨씬 좀 경기력에 조금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기력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원래 한 오후 정도 되면은 이제 정신력이 조금 풀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복에 2회 아침 저녁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혼합해서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먹고 나서 타놓고 저녁에 먹고 또 같이 타서 놔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경기장에 갔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또 그 집중력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경북 구미시 사랑연맹 7대6 등반대원에게 AJP 효소식품을 제공해서 남아프리카 최고봉 6,975m 정복과 2017년 에베레스트 8,848m 정상 정복에 효자가 된 사실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 대장을 맡은 최청돈입니다. 저희들이 그 청인 이야기만 듣고 가서 그냥 미숫가루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 베이스 캠프 이상에서는 저희들이 그 음식을 섭취할 때 굉장히 그 고소 때문에 그 고충을 많이 겪고 그리고 음식을 섭취를 해도 솔직히 그 소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좀 난해하고 그리고 그 잘 먹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대원들한테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힘드는데 오늘은 제가 청인가 있는데 한번 먹어보자.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다른 그 음식들보다는 빨리 그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반하면서 그 간식 대용으로 이렇게 그 병에 하나 담아서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물 마시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섭취를 해주니까 피로를 훨씬 덜 느꼈고 하여튼 산행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원정대, 에베레스트 원정대 등반대장을 맡았던 장어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실은 청인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섭취를 했었는데 처음에 접하게 됐던 이유는 실은 원정 등반을 가면 한 5,000대 넘었으면은 고소 증상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소화를 못 시키는 소화불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고민했던 게 유산균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갈까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또 청인나라에서 협찬을 받아서 가져갔었는데 그 당시에 가져갔던 게 저희가 그 커피 믹서처럼 일회용으로 스틱으로 된 제품을 받아갔는데 스틱에 들어있는 제품이 냄새가 없어요. 아예 맛도 거의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고수해서 우리한테 먹기가 훨씬 편해서 그냥 물에 타지 않고 저희는 그걸 그냥 스틱으로 그대로 입에 넣고 가리비 씹어 먹었는데 그때
다들 그 덕분인지 대원들이 설사나 아니면은 그 소화불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먹어보고 요번에 2년 뒤에 다시 요번에 에베레스트 갈 때 다른 제품을 요번에 지원받았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거의 대원들이 뭐 소화불량이나 아니면은 설사대 이런 소가리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일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에베레스트 대원으로 간 강경숙입니다. 식량 담당이라서 우리 대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15년도에도 같이 참석을 해갖고 청일 거를 먹어봤고요. 고소의 투나 이런 데 올라가서는 음식 섭취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 대장님들이나 우리 대원들이 그냥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원정대장 간 임정건 대원입니다. 그 우유 같은 데 타서 먹으니까 그 영양 공급이 되는 것 같아서 에너지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아마 산행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은 많이 섭취 못했지만 그 청인대 그 우유 타 먹는 그 분말 때문에 좀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먹은 것을 장내 균들이 분해해야 효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깥에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장내 균이 분해를 못해도 활동을 못해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드시면 정말 피로 완전히 없고요. 설사, 식중독 설사하는 사람도 1시간이면 그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방되고. 예?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운동선수가 피로는 왜 오느냐? 효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효소가 떨어지기 전에, 피로를 끼기 전에 먹어주면 피로를 완전히 예방하는 거예요. 인터뷰와 같이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잦은 게 극지사랑인들이 겪는 교통인데, 청인을 먹으니 설사가 없고 소화에 문제가 없으며 피로가 예방돼 정상 정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대량 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힘쌀밥 대신에 SJP 효소식품을 밥처럼 제공한다면 미국의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메이오 클리닉 병원과 같이 병원이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방귀약치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가스인지 말씀드리면, 간의 해독 능력이 약해 혼수 상태가 된 병이 간성 혼수인데 119로 병원 가면 간을 치료하지 않고 대장의 똥을 청소해 치료하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 7, 80%가 치아가 없어 씹지 않은 음식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부패돼 발생한 독가스가 뇌세포에 이상을 만들고 통풍 등 만병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귀에서 악취가 나면 결국 큰일 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탈모 하나도 불치이지만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도우미가 되면 불치병이 없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이와 같은 강의로 한의원과 약국, 병원의 제품을 공급한 결과 병원 임상이 많이 발표되는데, 처음 보실 병원 임상 발표는 의학박사, 한의학 박사, 중의학 박사, 독일 동서의학병원 병원장이신 박우현 교수께서 환자 300명을 임상해 발표한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제 모든 그 견관절 쪽이나 신경 쪽이나 그 혈액 쪽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것을 효소와 그런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효소와 스포츠와의 관계. 효소를 썼을 때 도핑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효소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효소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관계가 있는가? 수술 후에, 수술 전과 수술 이후에, 수술하고 나서 효소를 복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점, 그 대장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자기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그 관계 전문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10살 때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류마티스가 지금 완전히 거의 99%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에 자기에 대한 것도 잠깐 그걸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폐질환 쪽에 환자들이 자기가 썼던 환자가 한 10명이 있는데 10명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곧바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답니다. 이 빠른 속도로 이게 카탈리사토에 빠른 속도로 이게 반응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효소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입학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효소량이 평상시보다 3배, 5배 이상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 설사하는 데는 효소가 어떤 약에 독일의 최고의 바이엘 회사에서 나온 약이랑 이 효소로 SAP 효소를 쓰면 이 세이즈 효소가 속도가 훨씬 몇 배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쪽 양의학적으로 나온 바이엘 쪽 독일 거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도 일단 몸에는 간에 무리가 오죠. 이건 간에 무리가 안 오죠. 여러분 입술 갈라지고 옆에 특히 여자들 막이나 있는 쪽 생식기 쪽에 갈라지고 이럴 때 꼭 다른 약을 쓰면 안 들어요. 이건 제가 35년 동안 해봐서 알지만 약 쓰고 뭐 조스타제 하는 그 우리 약국감이 있어요. 안 들어 그거는. 들어보세요. 효소를 들어보세요. SAP면 더 좋고. 네? 네. 폐에 물이 찼을 때, 폐수종 찼을 때도 효소를 쓰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트롬포제 쪽은 이제 혈전증이라 그러죠. 혈전이 돼 있을 때 효소를 쓰게 되는 거고. 유방암 쪽에, 유방암 쪽에서 적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전립선 쪽에 마찬가지고요. 동맥경화증에 이걸 먹였더니 동맥경화가 이게 풀리면서 혈전, 응고됐던 것이 풀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에서 많이 이게 호전 반응이 온다는 거죠. 많이 좋아져. 1989년 이후로 이것 효소를 이제 전 의학 분야의 모든 병에 적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답니다. 1990년에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다발성 경화증, MS, 멀티플 스케로제, 다발성 경화증에도 지금 병행하면서 호전 반응. 저희 병원에서 지금 MS, 저 홈페이지도 있지만 MS 환자를 제가 지금 300명 넘게 치료하거든요.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상구 270명 이상이 거의 지금 뭐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할 때 두통, 머리 빠지고 설사할 때 쓰는 거고요. 모든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까지 하는데 지금 슈퍼박테리아에 적용을 하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슈퍼박테리아를 만약에 이 우리 효소, 이 SAP 한국 효소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슈퍼박테리아를 만약에 고칠 수 있다는 게 논문으로 나온다면 이건 노벨상입니다. 이건 정말 노벨상감이에요. 슈퍼박테리아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럽인들, 전 세계 사람들이 선진국이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6년부터 요거는 유방암 결절, 유방 결절을요, 제가 지금 이 효소를 다량으로 치료하기 전에 하고, 유방 결절 상태를 우리가 이제 토모그래피를 촬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3cm, 4cm가 있는데, 복용하고 우리가 치료를 딱 들어가죠. 치료하고 다시 찍어요. 찍어서 딱 보면, 제가 치료했을 경우, 거의 4cm다 그러면 거의 한 2cm나 1.5cm가 줄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지금 이건 엄청난 기적적인 거죠. 그래서 효소 위력도 대단한 거고, 치료기. 특히 여자들이 거의 다 결절이 이게 딱딱해요, 유방이. 스트레스 받고 딱딱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유방암으로 되는 거예요. 헤파티스 간염, B형 간염 쪽에 지금 적용, 보균자일 경우에도 이걸 쌓아가지고 보균자 기능을 점점 더 이걸 약화시킵니다. 요거는 지금 골수암 쪽에 지금 이걸 적용하고 있고요. 당뇨랑 혈전증 이런 쪽에, 눈 쪽에 지금 2000년 쪽에 눈염증 있죠. 눈염증에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암, 이쪽 뭐가. 근데 그 사람을 치료를 해서 그래서 난 것이 이제 홈페이지 올라가고 이제 신문 방송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실명 직전이에요. 제가 치료 안 하면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실명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도 억울한데 젊은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실명 직전으로 가요. 이걸 쓰고 제가 쓰는 방법을 썼더니 실명이 되는 속도가 스탑이 됩니다. 실명이 안 돼. 제가 그렇다. 그러면서 천천히 치료를 하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안에 거의 반 이상은 정상이 됩니다. 이건 기적이죠. 예? 2001년에는 신부전증 있죠. 예?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병 있죠. 신장 투석해서 신부전증 이쪽에 들어가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산증이죠. 우리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붙는 거 있죠. 예? 요산증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요산증 이것은 이게 폐하의 pH의 농도의 밸런스를 효소가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지 않고 되는 거고. 지금 효소가 이제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증강이 되는데 이 증강이 되면서 염증이 완화가 되고 이게 퉁퉁 붓는 부종이 억제가 되죠. 그 다음에 통증이 경감이 됩니다. 종양 증식 인자가 이 효소를 복용하게 되면 종양 증식 인자가 이게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 방사성 항암 치료를 했을 때는 TGF 이것이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그냥 몸이 점점 더 악화되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효소를 섭취를 그냥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되면 생크트 해가지고 이게 쭉 주저앉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대조군을 하게 되면 효과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안 한 사람은 그냥 고통 속에 밤새 확 소리 지르고 아그레시브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죠. 근데 효소를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경감이 되고 그냥 조용히 자는 거예요. CD44 이것이 아주 그냥 전형적인 암세포의 그런 번호입니다. 종양괴사 인자가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CD44가 44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TGF 종양괴사 인자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온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위와 장, 그다음에 위액 분비 관계,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그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항암 치료만 받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효소를 복용했던 환자고요. 설사하고 토하고 뭐 이런 것 부작용에 대한 것이 있고 요건 시간 23주 시간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노란 것은 효소를 쓰는 건데 첫 번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효과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래도 요거보다는 훨씬 이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주, 3주 쭉 오다가 몇 주죠? 4주, 5주 때는 아주 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한데 거기에 맞붙여서 효소 4주, 5주 동안 복용했더니 그래도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리필 복귀했다. 11주부터 거의 한 달, 2달 몇 달이 석 달이죠? 11주, 2달 반, 석 달 정도 꾸준히 복용하니까 이 암 종양 이 세포나 고통된 방사선 이후에 치료 그런 양들이 몸에 무리가 왔던 것들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어떻게 합니까? 며칠만 복용하고 간둬야 됩니까? 아니면 꾸준히 먹어야 됩니까? 꾸준히 복용한다는 게 이거 우리가 임상 실험의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넥스트. 요거는 이제 피부입니다. 아까는 장, 소장 쪽이고 여기는 지금 피부에 대한 겁니다. 피부암 환자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거 했을 때 보면 처음에는 복용을 안 했을 때 환자들은 뭐 지금 11주 몇 주죠 여기 리필복귀시다 5주 됐을부터 막 그냥 통증이 심해지고 11주 되더니 막 발악을 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막 그냥 그렇게 무리가 왔었는데 효소를 쓰고 나서는 상당히 이게 경감된 것이 상당히 많아지고 마지막 23주 정도 그 다음에 25주 30주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암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특히 자궁 쪽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이. 산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피가 흘러요, 자궁에서. 그리고 막 건조하고 아프고 막 통증이 심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자궁이 없으니 모르지만 그 통증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뭐 수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자꾸만 여기 맥시멈으로 이게 높냐면 11주 될 때 이 정도로 여자들의 그 자궁 그 슐라인 쪽은, 바기나 쪽은, 그 여성 질이나 생식 쪽은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242명을 그 대장암 환자들만 일단 치료한 겁니다. 섹스노드 섹스센터 616명은 효소를 썼고 626명은 효소를 쓰질 않았습니다. 환자들한테 적용을 안 했어요. 다 똑같이 효소를 줬든 안 줬든 간에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16명은 상당히 전형적인 그 후유증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어렵고 몸이 빨리 죽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 효소를 썼던 626명 쪽에서는 상당히 레벤스크 발리텟, 그 라이프 퀄리티 자체가 좋아지고 이제 양약 같은 걸 먹질 않아도 그냥 효소만 복용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몸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그 국제적인 학술지에 그 실린 논문입니다. 예? 그 의사들이 뭐 수십 명이 여기에 관여돼서 암 전문의들이 했던 그 논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넥스트. 33살짜리의 환자입니다. 임산부입니다. 혈소판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들이 계속 적어져요. 그죠? 9만 정도. 최소 암만 못해도 25만 정도 돼야 되는데 20만 계속 적어져요. 반 아래로 떨어지고 또 반의 4분의 1, 5만 3천까지 떨어집니다. 저 5만 3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서 SAP, 박세준 여기 한국의 SAP 엔주멜 특수화 효소를 썼더니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썼습니다. 그다음 6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다시 6만 8천으로 올라갔습니다. 단 계속 올라가게 된 것이 결국은 18만에서 19만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백태가 혓바닥 아래 백태가 이렇게 막 너무 거의 한 뭐 2mm, 3mm가 꽉 쪄가지고 혓바닥에 돌출되는 그래서 보스럴 정도로 아주 백태가 꽉 껴 있는 그런 그 환자였는데 그 대장이나 소장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백태가 이렇게 끼게 된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많이 썼죠. 예. 근데 SAP를 2주 동안 이게 매일 2번씩 이렇게 복용을 하고 3주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이제 침도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더니 이 백태가 끼고 이런 것들이 4주 후에, 4위크에 완전히 fesu분돼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44세에 유방암의 환자였습니다. 매일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토하고 두통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는데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하고 수술 치료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SAP 그 효소를 지금 매일 복용하게 됐습니다. 인텐시브로. 그랬더니 일단 이제 스툴 변비랑 토한 것이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졌고 일단 자기 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정말 살만 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갑상선 항진의 40살 여자인데 갑상선 항진증입니다. 3일 매일 2번씩 30시간 계속 먹였는데 3일 후부터 이게 몸이 확 좋아지기 시작하고 약을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주 후에부터 몸 상태가 항상 좋았고 갑상선에 대한 항진증에 대한 것이 많이 반감이 됐다. 이게 수족구병입니다. 4살이고요. 1년 동안 이게 빵꾸, 이런 게 온몸에 입 안에 다 빵꾸 뻥뻥뻥뻥 났습니다. 예, 5g씩 청인을 먹었는데, 계속 먹였는데, 딱 일주일 후에,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 담당 의사가 수술하려고 했던,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담당 의사가 이것은 완전 기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명이 났던 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된 여자인데 4가 마지막입니다. 사형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SA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뭐 평지는 뭐 훨씬 뭐 잘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 환자가 불치입니다. 이건 난치가 아니고 거의 불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알레르기가 있는 지역 이 파란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가죠. 이상하게 여기 이란 이쪽은 알레르기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알레르기가 없어요. 20살 여자인데 매일 이거 알레르기 매일 약을 먹었는데 프로탁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30g씩 한 봉지씩 해서 매일 이렇게 먹게 됐어요. 매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약을 거의 다 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암에 대한 치수도 떨어지고 그렇게 기관지 천식 같은 증세도 훨씬 저지 가래 같은 것도 뭐 완전히 없어지고 그 증상을 지금 나타났던 임상 사례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블라우베리 이게 지금 블라우베리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빨간 거, 복분자, 이런 것들 있죠. 프라이슬베리, 복분자래. 아로니아가 아펠베리인데,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그 효소 성분인데, 1.20밖에 안 되는데, 여기 4.28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로니아를 먹으면 훨씬 좋죠. 장수를 하죠. 근데 여기에 500배가 센 또 SAP 효소가 더 들어가죠. 금상첨화죠. 예, 페놀은 뭐냐면 항염 작용, 항암 작용에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그 블루베리 같은 건 4.12예요. 제일 센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25.56입니다. 그죠? 아로니아, 사과, 딸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 여러분들 마셨던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아니면 싼 값이면 이 아로니아를 먹는 게 낫죠? 복분자보다, 블루베리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로니아를 먹게 되면 사과, 딸기 먹게 되면 모든 이거 원자 항암 쪽에 그러니까 암이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전자파 같은 것들, 원자력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로니아 성분에 있는 옥시단틴 이쪽에 안티옥시단트 요것이 지금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효소까지 포함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효소로 나온 거죠. 아로니아 주스로 나온 겁니까? 아로니아 효소로 나온 겁니다. 효소 주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돼서 한국의 SAP 이 효소가 세계화가 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합니다. 네. 다음은 양방과 한방 통합 진료하는 동서한방병원 박상동 이사장님의 임상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뭐 대학병원 삼성으로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2달 만에. 정말 그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아토피는 뭐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다음은 약을 쓰지 않고 SAP 효소식품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춘천의 김태균 자연의원 원장님의 임상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이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장에도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0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토종슈퍼 유산균을 가지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항암 실험을 다각도로 실시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장병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 용역 주제로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엔텍바이오 대표이사 박세중 사장님과의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용역의 제목은 프로바이오틱스 SJP 유산균의 여러 인간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 및 이해 작용 기전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 6개월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연구가 수행된 장소 및 연구자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유전공학교실 장병철 교수 팀입니다. SJP 유산균이 배양 과정 중에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이 대사산물에는 효소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는 기타 대사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SJP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여러 인간 암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SJP 유산균 대사산물을 주식회사 엔텍바이오로부터 원료를 공급하다 인간 대장암 세포인 HCT116, HT29 세포에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 대사산물을 농도를 달리하여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인간 대장암 세포인 HC116이 약 200 마이크로리터가 첨가된 군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증식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HT29 대장암 세포 역시 약 200 마이크로리터가 21시간 처리되었을 때 한 60% 이상이 증식이 차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인간 전립선 암세포 및 간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인간 전립선 암세포라진 LN캡에 유산균 대사산물을 100 또는 200 마이크로리터를 22시간 처리 시 약 200 마이크로리터에서 인간 전립선 암세포의 생존율이 약 70%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유산균 대사산물을 인간 간암세포 햅추2에 투여한 결과 200 마이크로리터 첨가한 군에서 약 40%의 세포수 감소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인간 유방암세포 및 신장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인간 유방암세포로 알려진 MDA-MB231 세포에 유산균 대사산물을 투여 시 200 마이크로리터가 첨가된 군에서는 거의 모든 유방암세포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장암세포인 카키세포에
유산균 대사산물 200마이크로리터를 22시간 투여 시 거의 90% 이상의 신장암 세포 감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요약해 본 결과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의한 여러 인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신장암, 간암 세포의 증식 차단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엽제병이 치료된 체험 사례 발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해병대 37기 간부부생으로 1967년 3월 달에 파병을 했습니다. 청년부대에. 그 당시 호위한 27중대 2소대장을 1년간을 했습니다. 정글에 밀림이 쫙 있는데 어느 날 비행기가 쫙 가더니 며칠 지나니까 낙엽이 싹 떨어져요. 그런데 대원들이 그거를 막 발라요.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바르면 한 달간 모기가 안 되든답니다. 모기가 월남 모기는 조그맣고 굉장히 독해요. 그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바르고 지나다가 한 10년간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해도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건선, 심상성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고름이 나오면 막 피부가 쪼여들고 그러면 그 고통 이루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한두 가지라 해야지 견디지 죽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구입을 해갖고 그러니까 재작년 5월부터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둘 변화가 오는데 첫째 어떻게 된 게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습니다. 어느새 이게 싹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70kg 적게 나갈 땐 68kg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재보니까 61.5kg 나가요. 저는 SJP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열심히 먹으면 한 30년 더 못 살겠어요. 제가 한 70인데. SJP 효소식품이 약이 아닌데 병원 임상 발표와 같이 다양한 질병이 치료되는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질병은 10,000가지가 넘지만 원인은 오직 하나, 면역력 약화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불치병이 없다는 이론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 약화의 원인은 체내 영양 불균형과 독소입니다. SJP 효소식품은 인체 60조 세포에 필요한 현미 등 17가지 곡류와 다량의 한약재가 발효된 효소로서 60조 세포에 공급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1차 효과와 효소 율가름에 수천에서 수억 마리 잠자던 슈퍼유산균은 장내 발효균을 증식하고 설사 세균을 15분에 잡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패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환자가 먹은 음식이 부패되지 않고 효소로 분해되어 60조 세포에 흡수되는 2차 효과로 세포가 건강해지니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만, 아토피, 당뇨 등 병원 불치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무병장수 회춘하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방부제 등 식품 첨가물이 다량 사용된 육류 가공식품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습니다. 화학적 식품 첨가물은 발효균이 죽는 살균제이고 항생제는 방부제보다 발효균 살균력이 강하고 과음과 흡연은 물론 커피도 과음하면 독입니다. 둘째, 장 건강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장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모유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해변을 봐야 장이 건강한 겁니다. 유산균은 약이 아니라 음식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니 부패균의 천적을 꾸준히 섭취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장 검사를 코로 하십시오. 모유나 SJP 효소식품을 먹지 않았는데도 악취를 느끼지 못한다면 돼지 농민이
돼지 똥 냄새를 모르듯이 자신의 똥 냄새, 자신의 코에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셋째, 흰쌀밥은 영양소 5%에 불과하니 영양실조입니다. 오곡밥과 오색 채소, 오색 열매로 밥을 만들면 밥상이 아니라 보약 밥상입니다. 보약 밥상을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 밥 따로 반찬 따로 50번 정도 꼭꼭 씹으면 평소보다 절반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낍니다. 이 포만감은 육식적의 세포가 배부르니 그만 먹으라는 세포의 신호인 반면 씹지 않고 먹어 위에 음식이 가득해 느끼는 포만감은 비만, 당뇨, 고혈압, 치매, 암, 뇌졸중을 부르는 식습관입니다. 넷째, 물입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보약 중 보약이니 기상과 함께 하루 2.5리터를 반드시 드십시오. 참고로 혈액에 염분 0.9%가 존재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의사들은 저염식을 권하면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로 보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몸에 넘치는 염분은 소변과 땀으로 배출되지만 부족하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마지막 다섯째, 운동입니다. 과유불급. 무엇이든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니 적절한 운동을 매일같이 꾸준히 하십시오.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건강을 물려주는 부모가 훨씬 훌륭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양귀비도 무용지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으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을 온 가족이 모두 습관하십시오. 그러면 본인과 같이 효친합니다. 본인이 2001년 대통령상을 수상할 때 KBS 뉴스에서 보는 얼굴과 현재 얼굴을 비교해보면 16년이 지난 현재 10년 이상 더 젊어지게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이 식품을 개발하기 전엔 만성피로 환자의 발기부전, 당뇨, 고지혈증으로 심근경색 환자였는데 현재는 40대 청춘이 부럽지 않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 90%가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본 강의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기회가 되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 장 건강에 딱 좋아. 태변에 딱 좋아.